ETF가 뭔지, 도대체 그 ETF가 뭔지 막 영어로 있어가지고 뭔가 멋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와닿지 않죠. ETF 뭐 찾아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상장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한글말로. 이러면은 이제 또 이제 공부 안 하죠. 그냥 편하게 주식처럼 사고, 이게 못하네요. 주식처럼 실시간이 중요하죠.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ETF가 뭐야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데 펀드의 형태야. 겉껍데기는 어쨌든 펀드야. 겉껍데기는. 안에 있는 내용이랑 성질이랑 이런 건 다 주식인데 겉으로는 펀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ETF입니다. 직접 펀드를 사고 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모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자, 수수료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펀드를 활용하고 있는 유저들이 가장 뽑은 거는 황금성이에요. 여러분들 펀드 하시는 분들 아시죠? 해외 주식 펀드, 뭐 베트남 펀드, 뭐 중국 펀드, 미국 펀드 하면은 한 일주일 뒤에 돌아와요. 돈이 급한데도 막 그때 공휴일 끼고 뭐 이것저것 뭐 휴장 끼면은 일주일도 더 걸려. 막 2주 뒤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운나 보면은 막 추석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황금성이 조금 안 좋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는, 황금성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현금화가 더 용이하다. 오늘 사고 팔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ETF다. 요거면 돼요. 그냥 ETF가 그래도 내가 투자하는 건데 어떤 친구인지 알았는데 요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뭐 다 검색해보고 이랬는데 뭐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알고 가는 게 좋아요. 또 너무 많이 알고 뭐 또 ETF에 뭐 어원 해가지고 뭐 누가 만들었는지 왜 ETF를 만들게 됐는지 여러분들 주식 수익 내는 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ETF 누가 만들었나요? 이거 ETF라는 이 금융상품을 전 모르겠습니다. 예. 예, 뭐 이거에 대해서 알면은 뭐 플러스 3% 수익률 더 준다 이러면 공부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여기에 코덱스 200이라고 하죠. 코덱스 200, 뭐 코덱스 레버리지 이렇게 생긴 거, 요런 이름들, KB스타 이런 게 ETF예요. 이런 거 ETF, ETF 이런 거고요. 우리 ETF 종목을 찾을 때 여러분들 이제 MTS로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하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동막 뭐야 이렇게 네이버 금융에서 여기 ETF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ETF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화면이 이렇게 되네요. 네이버 금융으로 보면은 이렇게 네이버 금융 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ETF 관련해서 쭉.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일단 코스피 지수에 들어가는 투자되는 ETF에 투자를 하고 싶어 이러면은 우리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코스피 지수에 들어가거든요. 요것도 코스피 지수에 들어가요. 요것도 코스피 지수에 들어가요. 똑같이 200에. 같은 거예요. 같은 곳에 투자가 됩니다. 요것도예요. 요것도고 또 되게 많을걸요. 아마 밑으로 가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ETF를 고르실 때 내가 투자처를 정하고 고르실 때는 시가총액이랑 거래량을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 있죠. 시가총액. 요거를 클릭. 낮은 거 말고 클릭. 그래서 가장 큰 거. 코덱스 200이 코스피 200에서 많이 거래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큰 걸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래대금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 나 은행주에 넣을 거야 이랬는데 여러분들 오늘 거래 하나도 안 됐어요. 99 됐네요. 99주. 100만 원도 안 됐는데 이거 여러분들 몰빵해서 샀는데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렇죠? 거래 안 되면은 이건 뭐 내가 호가를 막 거래가 안 되면은 막 이렇게 호가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막 100원, 90원, 98원 이렇게 막 인기가 많은 거는 이렇게 호가가 촘촘한데 어떤 것들은 100원, 막 50원, 막 40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팔고 싶은데 이렇게 손해보고 팔아야 돼. 지금 수익이 났는데도.
사람들이 호가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사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중요한지? 호가가 촘촘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실 때 네이버 금융에서 시가총액이나 거래 대금, 거래량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고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ETF를 고르시면 됩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수익률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보 같은 거예요. 이거는 시가총액을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을. 그래서 시가총액과 거래량을 확인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간략한 건데 뭐 이제 국내 섹터나 국내에 투자되는 거는 비과세예요. 세금이 없습니다. 그 외에 뭐 미국 지수나 뭐 국제유가나 금이나 은이나 뭐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은 세금을 매깁니다. 15.4%를 떼요. 그래서 15.4%를 빼고요. 분리과세. 예를 들어서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인데 그 전까지는 15.4%다. 그리고 가장 좀 오해 많이 하시는 게 나중에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코스피 지수에 들어가지만 레버리지 상품이 있어요. 이제 두 배짜리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입니다. 네, 이건 파생 상품이라서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금들도 고려해서 나는 국내 지수를 할 건지 뭐를 할 건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래 대금 보시면은 그쵸? 이렇게 제일 많죠? 이거 비과세. 이거는 과세입니다. 레버리지는 파생이라서 이건 과세, 비과세 이렇게. 그래서 국내 지수랑 국내 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만 이제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문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내가 금액이 만약에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한 1억 낼 거야. 근데 연에 25% 났어. 그러면은 종합소득과세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세금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종목 분석 선정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하는데 이제 종목 분석은 내가 어떠한 완전 처음 들어가는 것들을 들어가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스닥 150을 들어가요. 코스닥 지수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왜? 이거는 코스닥 상위 시가총액 약 150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상위 150개에 주로 뭐가 있냐면은 바이오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바이오 제약이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보다 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뭐야? 코스닥 150 선물이구나. 이거 선물이고 이게 코스닥 150이 들어가죠. 이거 선물이고 이거는 코스닥 150입니다. 요거죠. 이거. 저는 이따가 요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요. 네 번째, 레버리지 종목은 하락과 변동장에서는 더 큰 마이너스를 준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신문 기사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종목이 할 때 특히 인버스나 이런 것들 할 때 요걸 많이 손실을 입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수익이 이제 2배 나니까 1% 올라도 2% 올라가고 5% 오를 때 10% 올라가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레버리지 종목. 근데 잘 다루면은 당연히 좋겠죠. 잘 다루기만 한다면, 잘 맞다루면은 1배수 상품을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ETF 종목 찾기 뭐 별거 없어요. 내가 투자할 만한 ETF가 있는지 보고 여기 네이버 금융이나 아까처럼 HTS 확인해서 요거 2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는 뭐 바로 알 수가 있고 국내 지수에 안 할 거면은 이제 분석 선정하고 뭐 이런 코덱스 200에 대해서 더 자세할 거에 알고 싶다 이러면은 해당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아니고 자산운용사예요. 이 코덱스가 어디 회사 거냐면 삼성자산운용의 영어 약자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이고. 그러면 여기 삼성자산운용사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아유, 많기도 많네요.
들어가서 자세히 딱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운용 보고서나 이런 것들 한번 공부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거의 안 봅니다. 저는 그냥 차라리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남들이 분석해 놓은 것들을 좀 보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저는 직접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한번 더 확인을 했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할 거는 뭐 또 그냥 뭐 그런 좀 약간 한 번에 누군가에 의해서 한번 좀 필터링이 된 그런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좀 시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TF는 요 정도입니다. 뭐라고요? 쉽게 표현하자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다. 자, ETF 이름만 파악해도 분석 끝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요거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실 때 뭐 이런 거는 뭐 등락률은 필요 없고 요거 보시고 표적 지수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거든요. 이 ETF가 어떤 거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지 나와 있는 거 표적 지수고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최대 2배입니다. 그래서 이거 2배짜리 있고 1배수짜리 있고 2배, 1배밖에 없어요. 1배, 2배밖에 없어요. 1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1배랑 2배, 2배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거래 대금 보시면 되고요. 거래 대금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이름만 파악해도 분석 끝이니까 이 이름을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이름 맨 앞에 있는 거는 자산운용사의 명칭입니다. 한번 볼게요. 다시 가서 이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에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죠. 킨덱스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고 킨덱스가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코세프는 키움이고요. 아리랑은 한화, KB스타는 KB자산운용이고요. 파워라고 붙은 거는 교보학사입니다. 그 이외에는 하나로는 하나투자증권인가?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요걸 안다고 해서 사실 크게 의미는 대부분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삼성자산운용이 좀 ETF 쪽 미래에셋이나 이 두 개가 많이 크고 나머지는 뭐 좀 작죠. 이게 제가 거래량 대금으로 정렬을 해봤는데 그래서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게 뭐 수익률에 도움을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또 알고 있어야지 또 이게 또 친숙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그럼 이게 자산운용사가 들어있고 어디에 투자되는지를 나와줘요. 코스닥 150에 투자된다. 이거는 코스닥 150, 이거는 코스피 200 선물인데 거꾸로 들어간다. 이거는 코스피 200 생략이 됐죠. 이건 코스닥 150 그리고 요거는 코스피 대형주에 들어가다 이거는 부동산 인프라 관련된 그런 기업에 들어갑니다. 요건 은선물입니다. 은행에 투자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MSCI라고 해가지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인가? 굉장히 멋있게 나가는데 갑자기 까먹었네요. 어쨌든 이 모건 스탠리라는 이런 그 신용평가 기관이 했던 이제 지수들이 있어요. 인덱스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그래가지고 이 인덱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 자금이 어떤지, 이건 고배당주, 이건 채권에 투자가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운용사 다음에는 어떤 곳에 투자가 되는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레버리지 붙어 있는 거는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기초 지수가 만약에 지수가 10% 올라가면은 얘는 20% 수익입니다. 인버스는요, 거꾸로입니다. 만약에 인버스 했어요. 그러면 인버스는 뭐죠? 내가 코스피 인버스 상품을 했어요. 그러면 코스피가 떨어질 때마다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ETF가 좋은 게 상승장이랑 하락장 둘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지셔닝. 나는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걸 하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인버스는 잘 안 하고요. 차라리 떨어질 때마다 어느 지점에서 차라리 사서 올라가는 데서 수익을 내는 거를 좀 저는 많이 하는 편이고, 이따가도 그걸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인버스에 자신 있으시면 인버스 하시면 됩니다. 인버스 약간 조금 감이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타이밍을 딱 더 단타로 가야 돼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 개별 종목 단타가 더 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개별 종목 안 하실 분들은, 못 하시는 분들은 ETF를 하면 이런 것들은 알아보시면 좋죠.
인버스 2x 당연하죠. 인버스인데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기초지수가 10% 떨어지면 20% 수익이 나고요. 이 정도 레버리지 인버스 2x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H자가 여기 있다. 요 H자 보이시죠? 요거 H 보이시나요? H 요게 이제 해지 환해지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H가 붙은 거는 환해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율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언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초자산이 올라갔더라도 환율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돈도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지 상품. 해지 상품은 좋은 것 같아요. 언해지 상품도 좋고 뭐 장단점이 있겠죠. 예, 이렇게 있고 선물 이렇게 골드인데 왜 골드 그냥 코덱스 골드면 골드지 왜 코덱스 선물이야 그런데 선물 형태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파나요? 원래 원자재들은 선물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그 시카고 뉴욕에 있는 시카고 거래소 뭐 뉴욕 NIMAX 뭐 이렇게 가지고 예. 이런 데서 선물 형태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정유회사 같은 경우 뭐 와씨 그 원유 가격 올랐다 막 사우디랑 중동이랑 싸우니까 근데 사실은 정유회사는 미리 다 사다 놨죠. 또는 선물 형태로 미리 다 선물 시장에서 다 이렇게 선물 투자 거래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사오죠. 7월 달에 필요한 거를 7월 달에 사지 않습니다. 정유회사가 이미 뭐 3월에 있고 뭐 4월에 있고 작년에 대비해 놓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정유회사는 어쨌든 원유가 올라가면 굉장히 유리하죠. 왜? 소비자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원유가 막 올라가고 막 중동의 정세가 안 좋으면 얘네들이 어차피 그냥 올려버려요. 그냥. 그럼 이제 거기서 정제 마진이 나와서 돈을 번다. 뭐 이렇게 해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 이름만 파악해도 이 친구가 어디에다 투자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괴리율이라는 게 나오죠. 이 괴리율. 이 괴리율이 뭐냐면은 기초지수, ETN과 ETF도 마찬가지 가격과 기초지수의 차이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1% 떨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코스피 200 1% 상승. 그러면 내가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뭐 코덱스 200을 투자했어요. 그럼 이것도 1% 상승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얘가 0.8% 상승했어. 그럼 뭐라 그래? 괴리율이 0.2% 마이너스 0.2% 차이 난다. 그래서 기초자산보다 0.2%더 떨어졌다. 만약에 얘가 1.2% 오르면 괴리율이 플러스 2%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안 어렵죠. 이게 예시로 하니까 안 어려울 텐데. 이게 괴리율이에요. 괴리율. 이해 안 되시는 분들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괴리가 생기니까 만들어 놨겠죠? 네, 괴리가 생깁니다. 네. 만약에 왜 생기는지 궁금하시면은 이거는 실전 투자랑은 상관없는데 LP라고 있어요. 유동성 공급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예요. 저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삼성 자산운용이 되겠죠. 이 LP들이 이제 그 매물을 내놔요.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호가에 맞춰서 최대한 그 지수에 맞는 가격을 이제 설정을 해서 내놔요. 근데 이제 실수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이제 같이 좀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알아두면 좋고 뭐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까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한번 볼까요? 괴리율. 저 HTS를 한번 볼까요? 실시간으로. 괴리율 0.43이죠. 그러면은 이 ETF가 좀 더 낮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0.13이죠. 이거 조금 더 고평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플러스면 기초지수보다 고평가예요. 약간 지금 좀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일 때는 좀 낮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1% 미만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 1% 이상일 때는 자산운용사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 가지고도 약간의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괴리율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진짜 괴리율 막 3%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얘네들 이 공급 유동자들 일 안 하는 거거든. 사실 너무 심하고 솔직히 좀 거래대금 큰 것 중에서 가끔 이렇게 뭐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괴리율이 이건 너무 좀 이렇게 적게 나왔다. 그럼 이런 거 좀 적게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네 이러면서
사는데도, 매수하는데도 약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거의 뭐 잘 운영을 하게 있겠죠. 계리율이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지금 많이 올라 버린 거죠. 오늘 차트 한번 볼까요? 이 차트 좀 보면 이게 좀 많이 올라가 버렸죠, 미리. 어쨌든 이렇게 좀 많이 올랐죠. 그럼 내일은 뭐 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계리율을 맞춰야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계리율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TN, ETF 고를 때 거래량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2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시가총액이나 과세 유형도 이렇게 나오네요. 배당소득세 낸다 이건 비과세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국경제에서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좀 이제 스크랩을 해놨던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양날의 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배로 움직인다. 이거 왜 이렇게 근데 굵지? 아이고 더 굵고. 이거 너무 굵은 건데. 귀여워. 그렇죠. 그래서 이게 2배로 움직인다. 그래서 ETF의 장점은, 레버리지의 장점은 당연히 단기간에 비교적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럼 레버리지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문제는 주가가 제자리에서 오르내리는 경우다. 이런 겁니다. 횡보시장에서는 오히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첫째 날 10% 오르고 둘째 날 10% 떨어지면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된다. 아까 제가 이제 계산 한번 예시로 보여드린 거죠. 이렇게. 근데 4%로 떨어지면 손실폭이 더 커진다. 20% 올랐다가 20% 떨어지면 96이 된다. 이게 음의 복리 효과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ETF는 장기 투자가 불리하다. 그쵸? 단기, 스윙, 타이밍 와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장 추세가 쫙 갈 때는 그냥 계속 두면 되는 거고요. 김남기 삼성전선 운용팀장은 이렇게 기간 수익률의 2배가 아니고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된다. 주가의 방향성을 잘못 집으면 복리 효과가 부메랑이 돼서 수익률이 급속하게 된다. 레버리지 상품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본문 다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면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 신문기사의 제목이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마이너스가 급격하게 커져서 거의 뭐 물타기도 그런 물타기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물타기 엄청 해요. 물타기. 이거 또 안 망하니까 우리나라 안 망할 거니까 이러면서 막 해요. 그러다가 막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천천히 레버리지를 할 경우에는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레버리지 상품만 이용합니다. 분할 매수를 그래도 잘한다라기 표현보다 뭐 잘하는 거죠. 뭐 조금씩 하기 때문에 진짜 안전하게 계속 조금씩 하다가 확 올 때쯤에 그동안에 쌓아놨던 현금을 한 방에 빵빵빵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제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런 표현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 때 그랬죠. 따발총으로 살살살살 한 주 또는 그냥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제 지지가 되면은 이제 무기를 바꿔서 이제 샷건, 이제 바주카포로 이제 팡팡팡 하는 거죠. 팡팡이 펑펑펑 이렇게 10주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얕게 가다가 팡팡 지지가 되면은 지수 투자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제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ETF 더 없어요. 뭐 개념적인 부분 뭐 여러분들 책 사서 뭐 서점 가서 뭐 사봤자 뭐 그냥 계속 개념적인 부분이고 뭐 은행 적금이랑 비교하고 장기 투자해라 뭐 복리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실전에서 어떻게 쓰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